115화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번 편을 보고 도대체 영숙이 쟤는 원하는 게 뭐야? 상철과 사람들 앞에서는 미국 가기 싫다고 하면서도 영자와 상철이 데이트하러 간 사이 질투심 가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철이 데이트 마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라면 끓여달라 하고, 그리고 자는 영자까지 깨워가며 상철과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조급해하는 모습들이나, 영숙이라는 인물의 상철에 대한 진심이 뭔지, 그리고 스스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뭔지, 그 부분들에 대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부터 지난 방송까지 영숙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런 영숙님의 성향들을 토대로 영숙님이 좋아하는 이성상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우선 본인이 핸들링하기 쉬운 남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남자, 집안일도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남자, 본인의 틀 안에 나를 강요하지 않는 남자, 이 범주에 들지 않거나 반대인 남자들은 영숙님과는 상극이죠. 서로 상충되니까요. 영숙님이 상대에게 하고자 하는 역할놀이를 상대방이 나에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성격은 유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남자를 선호할 것 같더라고요. 귀엽다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를 잘 따르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만만한 남자가 좋다는 말입니다. 16기 출연자들 중에서 이런 영숙님의 이상형에 가장 그럴싸하게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영숙님이 처음부터 지목한 영호님과 상철님이었죠. 두 사람의 외모는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너듬이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기가 약해 보이는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영호님도 처음 16기 시작할 때부터 뿔테 안경과 다소 왜소한 체격에서 많은 분들에게 너듬이가 느껴진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고, 또 상철님 같은 경우도 첫 등장 때부터 헝클어진 머리와 동물옷 복장,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뭔가 약간 특이하고 오타쿠 같은 그런 너드미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에게서 풍기는 공통적인 분위기, 분명 이 부분에서 영숙님은 뭔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합니다. 이 두 사람 뭔가 내가 한번 컨트롤 해볼 수 있겠구나, 나의 강한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남자 출연자들 한번 볼까요? 영수님, 얼굴 복장 딱 봐도 남성미가 풍기고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체격, 영숙님에겐 부담스럽죠. 다음 영철님, 말 많고 말로 상대를 구워 삼으려는 듯한 이 남자, 강남 출신의 외모는 뺀질이처럼 보이고 자녀들이 안 되면 자기는 여자 못 만난다, 이 말 했을 때부터 영숙님에게는 탈락인 거죠. 막 답답하겠죠. 나보다 말 더 많을 것 같고 자기 애들 끔찍히 챙기는 모습들, 그리고 딱 봐도 영철이라는 남자는 여자를 좀 알 것 같다라는 거지. 이런 데서 오는 쎄함을 일찌감치 영숙님은 본능적으로 간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 영식님, 영식님은 애초에 사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중학생 자녀들, 이 부분에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라는 걸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광수님, 광수님은 첫날부터 옥수님에게 직진 고백하고 또 옥수님도 공개적으로 쌈 싸주고 첫날부터 굳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남은 두 사람, 용호님과 상철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첫날부터 이제 영호님이다 라고 하고서는 왜 거기서 발을 뺐냐. 영호님이 대화할 때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상대 배려도 많이 해주지만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와 코드가 다르고 또 만만치 않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다 맞춰주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 원래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후로도 더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 추측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상철님, 말은 보수적이고 여자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영숙 본인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다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아기 같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핸들링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마지막 카드, 상철님에게 직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철인 거는 알았는데 이번 방송에서 영숙이 보여주는 진심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지 않나 합니다. 우선 영숙님 스스로 상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성적 끌림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성적 끌림이라는 부분은 42짤 아기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우선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영숙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라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대화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표현하는 듯 했지만 결국 영숙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화 후반부에 나오죠.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여자를 구해라. 왜? 나는 한국에 살아왔고 한국에서 결판을 내야지. 거기 가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 1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죠. 난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그 의미를 먼저 부여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 환경, 그 장소에 내가 가게 되면 내라는 존재의 역할, 내라는 존재의 가치, 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언어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연히 집에서 주부의 역할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고 본인 아들 학교 보내는 문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내 자의에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나의 역할과 생활들이 결정되어 버리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영숙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내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내가 컨트롤 당하는 이 찝찝하고 짜증나는 기분. 오히려 내가 그런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환경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뒤 대화에서 나 그냥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어서 나 아직 여기서 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전 대화, 상철님은 미국에 30년 살았고 나는 여기서 34년 살았는데 한 사람이 간다라는 거 누구 하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한 말과 같이 생각해보면요. 결국 그 둘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왜? 난 여기서 할 게 많으니까. 너도 네 일이 중요한 만큼 나도 내 일이 여기서 중요하고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한다면 난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숙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봐도 영숙님이죠. 지금 당장 연봉을 봐도 향후 미래 가능성을 봐도 상철님 직업이 좀 더 안정적인 건 팩트죠. 그럼에도 영숙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본인의 커리어가 아니라 본인의 드높은 자존심이겠죠. 내가 굽히고 내가 희생한다? 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스스로 자기를 깎아치기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애초에 상철님은 자기소개 때 자기와 같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 단호하게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추후에도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내 자존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불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상철님이 그럼 가능성이 완전 0%냐 라고 물었을 때 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잠시 자존심 걸린 문제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뱉은 말인데 정신줄 잡고 보니 또 상철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자신있게 말 못하는 거죠. 영숙님은 방송에선 다 표현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단순 미국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와 자존감의 문제로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영숙님의 고민을 한층 배가시킨 건 상철님의 전통적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상철님이 영숙님이 원하는 42살 아기 같은 모습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면 이런 부담감은 좀 드러낼 수는 있었겠지만 42살 아기 같긴 한데 그 바탕에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이런 영숙님의 모습들은 그 뒤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짜장라면을 해주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상철님이 주방에 있는 거 인생 처음이 아니냐, 짜장라면을 먹으면서도 앞으로 계속 해야겠네 라고 할 때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1년에 한 번 하겠다 또는 설거지 안 한다, 다 모니까 소파에 앉아있다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는 상철님 모습에 영숙님은 그냥 저 말고 집에 살림 맡아줄 사람을 찾아요, 그런 부분이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대답하죠. 결국에는 상철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 역할 놀이를 온전히 커버할 만큼 상철님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들 한번 갔다 온 입장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온 영숙님의 성향으로 볼 때는 미국 하우스와이프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숙님은 누울 자리 보고 뻗는 사람이지 남자 하나만 보고 새로운 환경이라는 리스크에 본인을 던질 인물이 아니란 겁니다.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대우받길 원하지만 정작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약하죠. 용호님과 데이트 후 자고 있는 영자님을 찾아가서 깨우죠. 상대방이 자든 말든 내가 궁금한 게 먼저기 때문에 아직 깨지도 않은 영자님 얼굴에 대고 상철님 좋았다고 하대? 라면서 물어보는데 공포스럽지 않던가요?
아직 잠도 덜 깬 사람한테 앞뒤 설명도 없고 바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죠. 회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특히 직장 상사로 이런 타입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골치 아프죠. 지시를 할 때도 앞뒤 설명 없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 급한 거 그것만 딱 골라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거실에 혼자 있는 광수님을 향해서도 영식님에게도 경각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기본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근본을 숨기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영숙님의 조급한 모습들을 포함해 이번 편을 보고 그럼 영숙님이 상철님으로부터 정말 얻어내고자 하는 진심이 뭘까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환경이 본인의 수족을 옭아매고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철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너지 나는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철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숙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가야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섣불리 다가갔다간 피 마르고 기 다 빨리게 됩니다.